네, 이번에는 논술 합격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논술 수험생들이 논술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보가 왜곡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실제 논술 시험을 너무나 어려워한 나머지 원서 쓰는 것 자체를 망설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논술을 지도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진실되고 정확하고 또 왜곡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논술 합격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접근하시게 되면 논술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논술 합격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논술 실력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 느끼는 게 굉장히 본인이 논술을 못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반면에 어떤 또 학생들의 부류는 본인 논술 실력을 너무 또 과도하게 또 포장해서 굉장히 자기가 잘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극단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 논술 실력을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처럼 논술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논술 강사나 논술을 채점하는 대학 교수님들 입장에서 논술 실력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좀 판단이 가능합니다. 좀 더 명확하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미흡은 합격하기가 힘든 답안, 그 다음에 보통은 상대방의 답안과 내 답안의 상대적 점수, 즉 내가 잘했더라도 상대방이 좀 더 잘했을 경우, 내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못했을 경우, 이거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이 있는 합격 불합격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수는 다른 수험생들보다 약간 월등히 논술을 잘한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논술을 준비하는 고3이나 재수생 수험생들은 우수 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못된 오판이 있는데요. 실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또 학교 일선의 선생님들이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은 굉장히 드물죠. 실제 뭐 일반 학교에서는 뭐 논술로 한 반에서 뭐 한 명, 두 명 붙는다는 게 뭐 하늘의 별따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논술로 합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학생은 굉장히 논술이 우수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표시해 놓은 것처럼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 우수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5%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 제가 5%를 써놨지만 실제 5%도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으로 잡는다면 70%, 그러니까 거의 논술 수험생의 대부분이 되겠죠. 논술 수험생의 대부분은 뭐야? 미흡입니다. 미흡이란 거는 사실상 논술 채점 자체가 불가능한 논술 실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답안의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답안이 형편없다라고 볼 수도 없다. 이제 그 정도가 보통인 한 2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성적이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참 잘 썼다, 월등하다라고 하는 거는 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과 미흡을 합치게 되면 전체 수험생이 95% 정도가 실제로 합격을 시키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할 만한 논술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 중에 95%가 논술로 실질적인 합격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좀 낮은 답안이다 라고 본다는 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설마 그 정도로 못 쓸까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흡한 부분, 소위 말하는 논술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 그럭저럭 잘 쓰지도 않았지만 못 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논술 좀 했네, 괜찮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실력이 논술로 합격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쪽에 논술이 우수한 수험생들이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 있는데요. 사실은 논술의 합격권이 어느 정도까지다? 바로 이 정도까지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쪽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쪽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 완전 정말 보자마자 너무 잘 썼네 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좀 잘 썼네 라고 하는 정도, 여기서부터. 그 다음 뭐야? 논술이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뽑아서는 안 될 학생의 답안인데도 불구하고 뽑을 수밖에 없다. 왜? 다른 학생들이 너무나 못한 학생들이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가 합격이 가능하다고 제가 보는데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 스펙트럼이 너무 높죠. 잘한 사람도 합격, 그저 그런 사람도 합격, 심지어 뭐야? 못하는 사람까지 합격. 그러면 왜 이렇게 논술은 분명히 미흡, 보통, 우수, 크게는 3단계로 논술의 실력을 나눌 수가 있는데, 왜 합격자는 미흡의 일부도 들어가고 보통도 들어가고 우수의 일부도 들어가느냐? 바로 왜 이럴까요? 그게 바로 논술 시험의 합격 원리의 핵심인데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 논술은 무슨 평가이다? 바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상대평가라는 거는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말 그대로 나의 상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썼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썼다. 그럼 저는 떨어지는 거고요. 내가 아무리 못 썼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못 썼다. 그럼 뭐야? 저는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데도 떨어질 수가 있고, 점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뭐야? 이 상대평가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절대평가는 어떤 원리냐? 절대평가는 말 그대로 뭐야?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세워놓고 10명을 뽑는다. 그럼 이 인원수만 그냥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뭐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점수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 절대평가는 내가 잘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 반면에, 여기는 이 상대평가는 뭐다? 내가 못해도 합격한다. 또 단 역설적이게도 잘해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경우에 확률이 더 높다? 내가 못했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가 잘했는데도 떨어질 가능성은 뭐야?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그래프에서 말해주는 논술 합격 원리는 뭐냐? 먼저 실제 논술을 지도해 보면 수험생들 중에 논술이 우수한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5%. 더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적죠. 때문에 논술로 합격한 사람은 아주 논술이 우수할 것이라는 생각은 뭐다? 편견입니다. 편견.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떤 학생이 합격을 했다. 그럼 뭐 난리가 납니다. 친구들이 봤을 때, 야, 너는 어떻게 논술을 했느니, 뭐 게시판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학원을 언제부터 다녔느니, 어디를 다녔느니, 누구한테 배웠느니, 또 과는 무슨 과를 배웠느니 막 이러는데, 그게 바로 뭐다? 무조건 값에 합격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논술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는 편견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바로 논술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평가인 시험에서는 잘할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아주 못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수준만 된다고 하더라도 다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미흡한 경우에도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보게 되면은 본인은 논술 시험장에서 정말 망쳤다고 생각하는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다?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너무너무 못 썼구나. 심지어 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2번 답안은 분량이 현저하게 적거나,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답안을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도 합격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다 뭐다? 바로 미흡해도 합격을 시켜주는 이유는 상대평가의 시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논술 실력은 뭐다? 미흡 수준이다.
대부분 논술 처음 시작할 때 다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수능을 좀 잘 보는 학생들은 여기 정도 있고, 수능을 못하는 일명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여기일까 생각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치동 8학군에 있는 수능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도 논술 실력이 미흡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꾸로 지방에 전혀 이름 없는 고등학교에 성적도 별로 좋지 않는 학생이지만 의외로 보통이나 보통 이상의 우수 수준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미흡에서도 보통 이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학생들도 또 굉장히 또 많이 존재하죠. 그만큼 논술도 운보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논술 실력이 미흡만 넘어도 합격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보통 수준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논술 실력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논술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뭐다? 보통 수준의 기본기만.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통 수준이 나오려면 뭘 해야 된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논술시험은 나만 논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나처럼 못한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95%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논술은 내가 못한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대부분이 다 나랑 비슷한 형태의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논술은 잘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기본기가 충실해야지만이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술은 남들이 못할 때 내가 조금 뭐하면 덜 못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논술은 애초에 아주 논술을 잘하기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시험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아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다 어느 정도 꾸준히 나름대로 논술 실력을 닦아오게 되면 이게 의외로 보다 합격에 굉장히 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논술 합격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떻다? 논술의 바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기본기라는 것은 뭘 나타내느냐? 안정된 형식,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자기만의 나름대로 생각, 이런 것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은 의외로 높아질 수 있는 시험입니다. 수능 성적 같은 경우는 전국 1등부터 꼴등까지 일렬로 쭉 세워놓는 시험이기 때문에 성적이 미흡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힘든 구조이지만 논술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역동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술 시험은 해마다 보게 되면 아주 수능이 우수한 성적인 학생이 떨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또 반면에 성적이 안 좋지만 의외로 논술로 합격한 학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능 성적은 별로인데 논술로 합격, 즉 대박을 터뜨리는 학생들은 운이 좋았다거나 그 학생이 얼떨결에 합격한 게 아니라 원래 그 학생은 우수한 학생입니다. 단 수능이라는 이 입시 제도가 본인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부분 이런 학생들은 대학 가면 물 만난 고기처럼 굉장히 학문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게 되면 충분히 논술에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100% 보장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의외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지 않았던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